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 우크라이나에서 점령 후에 불법 병합을 선포했던 4곳 지역에 계엄령을 선언했습니다. 이 계엄령이 내려지면 러시아법에 따라서 이 군사력 강화, 통행 금지, 또 이동 제한, 검열 및 심지어 이 외국인 억류도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푸틴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4개 지역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계엄령과 함께 러시아 본토에도 3가지 수준의 계엄과 관련된 보안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첫째는 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도시 그리고 이 크림반도 지역의 중간 수준의 대응이 선포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에는 보안도 강화되고 이 교통이동 또는 출입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둘째는 이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중부 및 남부 지역에 고강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차량 수색 및 교통 제한 그리고 더 엄격한 공공질서 보안이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북부 및 시베리아 그리고 극동 지역에는 가장 낮은 보안 수준인 최고 준비 태세가 취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 점령지 4곳 지역 수반에게 지역 안보 보장을 위한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영토 방어 본부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지역별 수반들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게 이 관련 본부를 구성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면서 이 정부와 국방부, 다른 부처들이 이들 본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80여 개 지역 수반에 대해서 핵심 시설 방어라든지 공공질서 유지와 특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를 위해서 추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러시아 지역 책임자들은 군부의 요구가 있으면 뭐든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러시아 전역에 공식적으로 계엄이 내려진 건 아닌데 그 효과적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러시아 군부가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단지 계엄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러시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으면서도 사실상 계엄령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 군사작전이라 부른 것과 유사한 조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해서 왜 계엄령을 내렸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지아 등 이런 4개 지역에 내려진 계엄령은 러시아 영토가 공격을 당했다는 전제를 두고 내려진 것이라 그러면서 이번 계엄령은 사실 러시아 점령 내에서는 이미 계엄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전쟁 실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비등한 이 러시아 내의 매파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푸틴의 이번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그 목적이 단지 병합지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수호하려는 데 있기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더 큰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의 4곳 병합지역은 지금의 러시아군으로서는 결코 현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헤르손만 하더라도 이미 퇴각에 들어갔고 지금의 전세를 역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르손에서의 계엄령은 단지 현재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강제적 이주 그리고 러시아에 반발하는 현지 주민들을 처형하고 처벌하는 데 활용될 뿐일 것입니다. 푸틴이 계엄령을 선포하니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러시아 국내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 내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모스크바만 해도 도심에서 남자들을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징집되었거나 도피했다는 뜻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9일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예비군 동원령 이후에 식당과 커뮤니티, 파티에서 남성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난 여름 모스크바 골목을 가득 채웠던 젊은이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최근 몇 주간 모스크바 거리에서 남성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많은 이가 정부의 동원력으로 끌려갔거나 이 정부의 강제 징집과 계엄령 선포 가능성 때문에 외국 등지를 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고 덩달아 반푸틴 시위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러시아 국민들의 푸틴 정권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계엄령을 내리면서 러시아 전역에 여기에 준하는 보안 조치를 발령한 것은 사실상 계엄령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출입 통제라든지 교통 통제까지 얼마든지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푸틴의 계엄령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의 절망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굿모닝 아메리카하고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고 우크라이나 영토는 가짜 합병을 겪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우세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절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베단트 파델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이날 강요하고 통제하려는 절박한 전술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지역들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계엄령 카드는 전장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푸틴의 전략적 판단 미스라고 봐야 될 겁니다. 푸틴이 바라는 가장 큰 목적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안정적인 유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푸틴의 구상은 이미 깨져버렸죠.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퇴각을 거듭하고 있고 이를 막을 만한 별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계엄령이라는 카드까지 소진해버린 푸틴에게 남은 것은 전면전과 핵공격뿐입니다. 물론 또 하나의 대안적 카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의 참전을 통한 우크라이나 압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18일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기반 시설과 연공을 제공함으로써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총참모부는 이 벨라루스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로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공습뿐만 아니라 이란제 자폭령 드론인 샤헤드 136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벨라루스군의 은밀한 동원은 훈련 세션을 가장해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대공 미사일 시스템 운영자와 탱크 요원을 훈련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핵심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러시아군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북쪽 방향에서 공격을 해올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일단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 북대西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233km 떨어진 벨라루스 국경에 9,000명의 군대를 파견한 상태입니다. 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징집병을 포함한 자국군인 6만 명이 지역 연합군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이 지역 연합군을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벨라루스가 만약 참전을 결정하면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된다면 벨라루스 또한 전쟁의 참화를 정면으로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삼가해 왔습니다만은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벨라루스 국민들이 과연 평화로웠던 나라를 전쟁 깊숙이 밀어넣은 루카센코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이건 아주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루스 대통령도 러시아군과의 합동훈련이라든지 위협성 군사력 과시까지는 동참하지만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군의 참전 말고 또 다른 카드는 전면전입니다만 사실상 러시아가 현 상황에서 전면전을 치를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핵무기 사용인데요. 이는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자초하는 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푸틴이 망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푸틴이 그저 현재의 상황을 지속하기 위한 막다른 수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푸틴이 전세 역전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소멸돼 버리고 없다는 것이 지금 푸틴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타임의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